안녕하세요. 하우패스 GS 1기 6주차 법규 채점 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1번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물어본 대로 목차잡기입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라 로 25점이 나왔는데요. 쟁점의 정리를 적어주신 후 이 병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가 두 번째 목차로 나와야 하며 그 결론으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의무이행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주신 뒤 3.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인용 가능성, 4. 의무이행 소송의 인용 가능성, 즉 여기서는 의무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 논의를 적어주셨어야 합니다. 물어본 대로 목차잡기라는 내용은 실무 채점 후기 영상에도 한번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법규에서도 출제자가 물어본 물음 그대로를 목차화, 대목차화로서 밝혀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답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두 번째 목차로 무응답 행위의 부작위 여부, 그리고 세 번째 목차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인용 가능성이라는 목차를 만드셨고, 그 다음 분은 두 번째로 재결 신청의 법적 성질, 세 번째의 목차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인용 가능성, 네 번째 목차로는 의무이행 소송의 인정 가능성이라는 목차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모두 내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출제자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출제자는 분명히 병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먼저 검토하라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혹은 법정 외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안의 경우에서는 부작위, 신청에 따른 부작위가 문제됨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의무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하에서 양자의 인용 가능성을 논한다 라는 식의 서술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적 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부작위 성립 요건에 대한 논의인데요. 부작위란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행정청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를 신상의부라고 두 문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또한 판례는 이에 더불어 신청인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 여부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부작위의 세 번째 요건인 의와 신청권 존부가 동일한 의미라는 점입니다. 즉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그 반대급부로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 즉 응답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논리로서 양자는 동일한 논의라는 점입니다. 이는 박균성 교수님의 기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의 요건으로서 첫 번째로 행정청의 처분의 의무 존재, 즉 세 번째 요건인 의에 대한 논의인데요. 괄호를 활용하여 달리 말하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라고 설명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 견해 대립을 밝혀주신 뒤 결합 파트에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석론으로는 신청권을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박균성 교수님은 신청권을 대상적 격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점과 더불어 신청권을 대상적 격의 문제로 본다면 그건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의 정의 중 행정청의 처분 의무와 관련된 논의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며 답안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안 판단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안 판단에서는 그 심리 범위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고 그 부분을 꼭 적어줘야 하는데요. 이 견해 대립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지하셔서 그 키워드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살펴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견해 대립에 대한 리마인드가 필요해서입니다. 네, 따라서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서 절차적 심리설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점은, 그렇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안 판단에서는 과연 무엇을 심리하냐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이 소송은 부작위의 방치 상태의 위법성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대상적격 인정 여부를 검토할 때 부작위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에서 더 이상 판단할 게 없지 않나? 실제로 본안 판단에서 무엇을 판단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적법한 신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본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즉, 신청인이 신청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여 신청하였는지를 본안 가서 심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박균성 교수님의 기본서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부작위의 성립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박균성 교수님 기본서의 발췌 부분인데요. 그 설명 중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신청이 적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청의 적법성은 소송 요건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신청 요건의 결여가 중대하여 처분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행정청의 부작위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서술하고 계십니다. 즉, 신청이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구비한 적법한 신청이었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의 문제이며,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은 본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절차적 심리설과 실체적 심리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소물음 2번 또한 자연스럽게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서 피고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즉, 재결 신청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부적법한 재결 신청 청구였음을 주장하는 흐름으로 문제가 만들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용 가능성 파트에서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보상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셨던 답안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 또한 절차적 심리설에 따라서 이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그 앞서 심리 범위를 판단을 할 때 결정이 나는 사안이었으므로 여기서는 논할 필요가 없었던 쟁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점은 여기까지고요. 업로드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개인 방역 수칙에 유의하셔서 수험 생활에 지장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